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은행돈 채용이 거의 끝나고 있죠. 2024년 상반기 농협은행 6급 채용이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2023년 하반기는 농협은행 5급 채용이 지금 결과를 발표 앞두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하고 연말 지나고 나면 1월 초에 농협은행 5급 포함해가지고 농협중앙회 계열, 우리 농협 계열사들 다 발표가 나죠.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농협은행 6급 채용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오늘은 이번 2023년 하반기 여러분들 면접과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 않습니까? 만나보다 보니까 이건 좀 안타깝다,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면접 준비할 때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뭐 한 가지씩 제가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질문만큼은 답변을 좀 길게 좀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 준비한다고 하다가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큼은 계속 길어지는, 그래서 제가 계속 끊습니다. 도대체 무슨 질문이길래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게 길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유독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그렇게 깁니다. 왜 그렇게 길까요? 라고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 취준생분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다던데요. 또 면접 스터디를 해보니까 옆에 있는 지원자들이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게 막 퍼집니다. 이렇게 막 퍼져서 좋지 않은 어떤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듯이 이게 막 퍼집니다. 뭐 유튜브가 그런 어떤 전파성이 있겠죠. 또 여러분들 취업 스터디, 면접 스터디 하다 보면 그런 전파성이 있겠죠. 우리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뭐냐면 안 좋은 게 먼저 퍼집니다.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게 먼저 배이게 되는 이런 어떤 법칙을 시사에서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법칙,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저 좋지 않은 게 저기 막 퍼지다 보니까 어느덧 뭐 지원자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저 답변이 제일 깁니다. 성격의 장단점. 자, 제가 적어도 다른 일반 기업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해보지 않았으니까요. 또 공기업도 제가 근무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은행권만큼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되려고 하면, 은행의 금융인이 되려고 하면요, 긴 답변, 긴 질문에 대해서, 짧은 질문에 대해서 이건 길게 해야 될지 짧게 해야 될지 이거를 좀 명확히 구분을 해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행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고객이 오셨습니다. 저 오늘 시간 바쁜데요. 뭐 브라질 펀드에 대해서 1분 만에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은행 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김대리님은 1분 동안 얼마든지 설명해 드리죠.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은행원의 소통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또 이 고객이 오셨습니다. 김대리님, 저 오늘 오후에 시간 많아요. 많으니까 오늘 브라질 펀드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설명해 주세요. 예, 고객님, 그럼 상담실로 모시죠. 상담실에 가서 제가 3시간 동안 차 한잔하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길면 길고 짧으면 짧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자기의 말을 해낼 수 있어야 이게 은행원의 소통력입니다. 근데 이거는 길거나 짧거나 간에 뭐 짧아야 되는 것도 길게 답변하고 길게 답변해야 될 건 짧게 답변하고 하면 면접관하고 이게 코드가 맞아 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적어도 저 성격의 장단점이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실제로 물어보니까, 자, 지원 동기가 중요하겠습니까? 성격의 장단점이 중요하겠습니까? 면접 질문으로서요. 지원 동기보다 성격의 장단점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원자도 있더라고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원 동기가 중요하죠. 그럼 지원 동기가 중요하다고 해보죠. 자, 그럼 지원 동기가 답변이 길어야 됩니까? 성격의 장단점이 길어야 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야 됩니까? 중요치 않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야 됩니까? 당연히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길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했을 때 지원 동기가 길었습니까? 성격의 장단점이 길었습니까? 성격의 장단점이 길었죠. 자, 그건 뭐냐?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길게 답변했고,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짧게 답변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면접에서 면접관하고 코드를 같이 타고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자, 그럼 면접관이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이니 이건 조금 길게 답변해도 좋습니다 하는 질문이 있을 거고, 이거는 중요치 않은 질문이니 이거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도 있을 텐데, 저 성격의 장단점이 바로 그런 중요치 않은 질문에 속한다는 거죠. 적어도 은행권에서는. 그럼 왜 저게 중요치 않냐? 자, 성격의 장단점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 다 하는 분 계십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뻥친다 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뻥치면 면접관이 여러분들 뻥치는 거 모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면접관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럼 제가 다른 비유를 해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여러분들한테 뻥치면 여러분들은 모를 것 같습니까? 어차피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면접관하고 그냥 이건 중요치 않은 질문대로 넘어가고 또 중요한 질문은 또 중요한 질문대로 넘어갈 테니 이건 중요치 않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내 경험 이야기하고 내 사례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게 1분 자기소개보다 더 길어져요. 면접관이 1분 자기소개보다 저 긴 여러분들 경험 이야기 넣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열받죠. 열받고 짜증나죠. 그럼 답변을 끊죠.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 질문 좀 길게 답변하지 말라. 제발. 그럼 얼마 정도 길이가 돼야 되냐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장점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험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경험을 넣어라 안 넣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30초 동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단점에 대해서도 또 30초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성격의 장단점을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장점 30초 준비했던 거 단점 30초 준비했던 거 이거를 합쳐서 1분을 답하는 게 아니라 장점에 15초 단점 15초 해가지고 다시 합쳐서 30초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오든 여러분은 대충 한 30초 내로 면접관에게 여러분들의 답변을 전달하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장단점을 한 목에 물으면 장점 짧게 끊고 단점 짧게 끊어서 한 30초 내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경험 빠져야 되겠죠. 그럼 면접관이 장점이 땡땡땡이라고 했는데 그 장점이 나왔던 경험 사례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라고 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면접관이 중요치 않으면 만약에 장점 땡땡땡 한 장점을 들어보고 이건 넘어가도 되겠다 하면 그 다음에 또 준비해 놓은 중요한 질문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장점 사례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를 여러분들이 굳이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면접 시간을 잡아먹겠다는 거는 그 면접에 대한 올바른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길지 않아야 되는가? 이 질문은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지원 동기가 더 중요하고 왜 은행원이 되려고 하는지 왜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더 중요하니까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서 10초라도 더 이야기하시고 중요치 않은 질문은 10초 짧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면접관이 어차피 여러분들의 단점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질문은 그럼 왜 하는가 라고 하면요. 저 질문은 단점을 이야기해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 좋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한 사람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됩니까? 솔직한 사람이 은행원이라는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단점을 솔직하지 않게 이야기하려고 하냐? 이 답변 이야기하면 이렇게 내 단점을 이야기하면 이건 치명적일 것 같아서요. 평가에 마이너스 될 것 같아서요. 지금 현직 은행원이 우리나라에 10만 명이 있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단점을 솔직하게 좀 겸손하게 내 단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의 문제지 그거를 솔직하지 않게 답변하는 건 그건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성격의 단점 이야기해보라. 저는 술만 먹으면 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냐? 이거를 저는 술이 좀 약한 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건 솔직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아예 술이 약한 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아예 제쳐놓고 그럼 계속 뭐 너무 뭐 꼼꼼해서 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체크리스트를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누가 믿을 것 같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믿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좀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성격의 장점은 땡땡땡 하다는 점입니다. 어려서부터 또 지인들로부터 땡땡땡 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제 성격의 단점은 세모 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모 하다는 점은 가끔 이런 실수를 불러오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수정하기 위해서 네모 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이 끝나야 됩니다. 그럼 경험 사례 안 나왔죠? 그러면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성격 장점이 땡땡땡 하다고 했는데 그 땡땡땡 한 장점이 나왔던 사례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그때 답변하세요. 면접관이 여러분들의 장점을 들어보고 그 장점이 땡땡땡 하다고 했으니까 땡땡땡 하는 건 뭐 그 일반적이네요. 그럼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 이 장단점은 이제 끝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길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내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 이 답변만큼은 경험사를 좀 길게 넣지 마시고,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길게 답변하시고,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답변하지 말자. 면접에는 어떤 답변의 적절한 길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해 봐 드릴게요. 자, 우리 모든 은행권 취업의 중심 마이멘토에서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